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우리 JM이죠. JM 이재명 대통령 요즘 상당히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 광폭행보, 실용주의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서 좀 표출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일단은 금융시장 음, 보다 멋지게 한번 성장시키고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정치인들 얘기하면 뭐 좌빨이냐 또 뭐 수구 꼴통이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JM 이 JM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잘 파헤치면서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실속 있게 잘 투자해서 이제 버셔야죠.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치적인 뭐 이념, 뭐 자냐 우냐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부터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꾸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 이제 국내 증시의 허니문 랠리가 이어집니다. 허니문 랠리. 그런데 그 상당수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 5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더라. 그리고 그 5천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이 배당 확대 유도 등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자금 유입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증시의 레벨업이 되지 않겠냐. 레벨업.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벨업. 그 한국경제신문이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 펀드 매니저,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연구단체, 학계 등 자본시장의 전문가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가 인터뷰를 합니다. 설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18명이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또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12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구조개혁 에너지와 이머징 시장으로서 글로벌 자본 이동 움직임이 맞물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한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더라.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사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대표는 일본은 밸류업 정책으로 증시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이 16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의 PER이 현재 8배니까 일본 수준만 올라도 5천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배당 확대와 세제 개편, 이중 상장 해소 등이 전제가 돼야지 코스피 5천 시대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조건부 의견도 있어요. 코스피 5천은 상법 개정안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자본시장 개선 방안이 공약대로 모두 실현된다는 그런 전제 아래 가능할 거라고 하는 거죠. 자본시장 그 전문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요인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그 기업 지배구조하고 낮은 주주 환원을 꼽아요. 이 중에 상장 문제랑 함께 둔화되는 경제 성장률 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증시로 개미들이 이제 이탈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국내 증시에 이제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5,000비 시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을 묻는 질문에 이 상법 개정안 처리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 환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기업의 펀더먼털 개선, 기업 활동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이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증시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회의론도 또 적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역대 최고점은 코로나 팬데믹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2021년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3,305.1이에요. 3,305.1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지수가 51.3%더 상승해야지만이 5천선에 도달하는데 이날 종가 기준으로 72% 올라야 하는 거죠. 하여튼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유일한데 5년 내 이 같은 수치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라는 펀더멘털 개선 없이는 코스피 5천 달성은 요원하다. 규제 완화랑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그 인구 구조랑 이 산업의 구성, 떨어지는 성장률 등이 증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하죠.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그 제도 개선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의 그 동학개미 운동에 힘입어서 3천을 넘은 코스피 지수가 2000대 그 박스죠. 2000대 박스 P로 회귀한 것처럼 이 상장세의 펀더멘털 개선 없이는 상승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할인율은 30에서 40%인데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이것만 해서여도 코스피가 3,400에서 3,500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네요. 그 이상 상승을 하면은 배당 확대 그리고 주주환원 강화,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 등 여러 요인이 받쳐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예대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4일날이죠. 그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그 TF 첫 회의에서 기재부랑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그 예대금리를 이제 불쑥 끄는 것 같아요. 예대금리 문제를.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과도하게 벌려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질의 금융위는 해외 금융 상황을 비교를 해보니까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 문제를 꺼내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감돌아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던 상황에서 은행권을 향한 상생 압력이 더 커질까 노심초사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대금리 좀 커. 내가 볼 때는 예금금리는 쥐꼬리만큼 주고 대출은 금리 없잖아요. 이러니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 그냥 땅 찍고 헤엄치는 거야. 돈 너무 많이 벌어. 우리 서민들 진짜 막 피 빨아먹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대출 금리가 높아? 예금도 너무 낮고. 좀 약간 그 간격을 좁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우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다른 의견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꺼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들이 조금 긴장을 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